정세현 소장님 토론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미국 대선을 한국에서 생중계하고 어린아이들까지 트럼프다 바이든이다 막 하는 걸 보면서 저는 한국이 진짜 미제 식민지 맞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정말 이런 나라가 세계에 있습니까? 일본도 이러진 않을걸요. 캐나다라든지 동맹인 영국이나 구라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이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대한반도 정책의 본질적 차이가 무엇입니까?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북의 선제적인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미 군사연습을 축소 조정한 것 이외에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노이 노딜이 있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탑다운이다 뭐다 뻥을 빵빵 까지만은 대한반도 전략을 근본적으로 수정할 그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 같아요. 바이든은 동맹을 중시한다 하면서 그럼 동맹인 한국의 요구를 많이 들어줄 것 같습니까? 지금 언론은 그런 식으로 국민들한테 오해를 유발시키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주 교활하게, 교묘하게 미 국익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한미 예속 동맹을 철저히 이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이제 완전히 바이든 행정부, 아니 미국이 대북 정책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라크, 리비아처럼 공격이나 침공할 수가 없고, 그건 중국 때문이 아니고 북쪽에 가공할 자유적 무장력 때문에 요번에 이제 괴물 ICBM이라고 했습니다만은 한 방에, 단 한 방에 워싱턴, 뉴욕 다 때릴 수 있는 다탄두를 탑재한 핵무기를 포함해서 보여줄 것 다 보여줘 버렸습니다. 그래도 아직 완성 덜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인정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알만한 놈들은 다 알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쟁할 수 없고 두 번째로 북미 관계 정상화를 할 수 있느냐, 이 전략 수정을 결단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지금 외교 정책을 미 의회에서 결정하고 백악관에서 집행을 하고 실행을 국무부에서 합니다. 아까 차관보 아태 국장이 담당자고 그 밑에 한국과장이 집행을 하고 싱크탱크가 여러 작용을 하죠. 개입을 하는데 이 전부 거의 다가 군산복합체 검은 소나기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누가 이 근본적인 이해관계를 전환시켜서 정말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중국과 핑퐁 외교했고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베트남과 전쟁했던 베트남과 국교 정상화를 했던 이런 대전략 수정을 이 한반도에 적용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지금 종전선언 많이 얘기합니다. 그건 우리 대중운동을 위해서 필요하지 미국으로서는 안중이 없는 것 같아요.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은 어떻습니까? 그 대북 제재 압박할 명분이 없어지고 남북관계 발전을 통제를 못합니다. 거기다 주한미군의 근거와 논리를 철수의 논리와 근거를 제공하니까 이거 미국으로서도 쉽지 않단 말이죠. 그리고 관계 정상화하면은 북이 미국 편에 딱 줄을 서야 돼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정학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러시아 중국에 더 가깝고 남북에 뭐 전략무기도 봤지만 이 남과 북이 세계가 놀라운 무슨 힘이 있단 말이죠. 이런 걸 미국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략 수정을 쉽게 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오바마 전략적 인내를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쉽지 않다. 이거 정면 돌파다. 장기전이다. 이렇게 해서 제재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중국이 과거처럼 도광양회라든지 했던 것처럼 미국 말을 좀 들어주는 것이 국가 발전 전략에 도움이 된다고 했던 중국이 다 아니에요. 이제는 화평 굴기, 부흥 굴기, 대국 굴기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뭐 유엔 제재 따르라, 따르지 않으면 색한 뭐다 하려면 하라는 식이죠. 그래서 지금 전략적 인내, 중국도 그렇거니와
또 북이 참지를 않을 것 같아요. 북은 자기 스케줄대로 갑니다. 요번에 열병식에서도 우리는 뭐 가공할 전략 무기를 다 보여준 것에 대해서 눈이 많이 가 있는데 저는 제일 뭐라 그럴까 초점은 감동이다 이래 버리면 또 이제 이상하게 들을까 봐 눈물에서 찾았습니다. 저는 눈물. 지도자도 울고 인민들도 울고 병사들도 울고 이게 뭐야? 이게 이제 북쪽이 얘기하는 수령당 대중의 일심단결. 이게 이제 굉장히 가공할 그런 어떤 그 악조건을 돌파해내고 이만큼 했다 하는. 그게 핵무기보다 더 강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까? 이게 종북스러운 얘기예요. 팩트 아닙니까? 핵무기도 인간이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인내를 북쪽이 계속 참아줄 것인가? 안 참아줄 것 같아요. 만일에 내년 3월 달에 오바마가 정돈이 안 된, 오바마란다. 바이든이 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한미 군사연습을 재개를 한다. 이러면 북쪽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겠죠. 무슨 괌을 향해서 하든 태평양을 향해서 하든 그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년 3월까지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월달 8차 당대회 앞두고 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이 전략적 인내도 해주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미국은 북이 진퇴양난이 아니고 미국이 대북 진퇴양난에 빠졌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럼 북의 자의적인 무장력만으로 미국을 굴복시킬 수 있다. 이것도 팩트, 이것도 사실이냐. 곧 죽어도 제국이 망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북이 뭐 한 발에 워싱턴, 뉴욕 다 때릴 수 있는 뭐가 있다 해서 미국이 손들고 그러면은 관계 정상화하고 수교를 하고 평화협정에 도장을 찍고 이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너무 북쪽 자의적 무장력에 기대지 마라. 이것도 의존적 태도 아니냐는 거죠. 미국 선거를 쳐다보고 말이지 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그리고 자주 통일의 환경이 뭡니까? 남쪽 북쪽 국제라 그랬습니다. 일찍이. 남쪽 조건 북쪽 조건 국제적 환경이 다 갖춰졌을 때 통일도 되고 자주화도 실현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 두 발로 들고 서 있는 우리 남쪽에 우리 할 바를 안 하면서 미국 선거가 어떻고 북쪽의 자의적 무장력이 어떻고 자꾸 이런 의존적인 태도를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촛불 시민의 선택에 달렸다. 이 지루한 한반도 상황을 끝내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렸는가? 촛불 시민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촛불 시민들의 다수는 문재인 지지를 했기 때문에 기다려줬습니다. 참고 기다리자. 지금 자꾸 문재인 보고 하라는 거는 괴롭히는 일이고 열심히 하려고 그러지 않냐. 하려고 그러는데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라는 식으로 계속 합리화하고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망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결국은 촛불 시민의 대미 자주화 국민운동을 시작을 해야 된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이게 첫 번째고 거기에 기초해서 임기 종반이라 할지라도 문재인 정부 이인영 통일부 장관 그 국정원 원장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지금 송영길이 윤건영이 하고 지금 미국 가가지고 뭐 정책 결정하기 전에 조야를 두루 만나서 설득을 한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송영길이 미국 간보다 더 잘한다고 박수치고 싶은 사람이 경기도 이재강 평화부지사입니다. 통일 집무실을 만들겠다고 제1사단 우리 국방부 다 허락했습니다. 누가 반대했느냐? 유엔사가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항의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벤트다 뭐다 해도 좋아요. 이벤트면 어때요? 국민들한테 각성시키는데 그 껍데기뿐인 유엔사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우리 촛불 시민이 너나 할 것 없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그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용기를 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정말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꼬라지 보니까 이게 또 뭐
바이든이 한미 동맹에 은근히 기대면서 설마 동맹을 중시하니까 우리 말 좀 들어주지 않겠나 식의 말도 안 되는 기대를 한두 번 속았습니까? 카트 때부터 지금까지 인권을 부르짖었던 그 카트가 5.18 학살에 어떤 태도를 임했습니까? 항공모함을 띄워가지고 엄호했습니다. 위크하면 덜지라 그랬고 클린턴 역대 민주당 정권들 그 아주 교활하고 정말 그래서 저는 뭐 긴 얘기 할 거 없이 좀 주체적으로 하자. 우리가 두 발 딛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바를 좀 하자. 저도 잘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목을 매야 되지 않겠나 싶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노동자 통일운동을 중시합니다. 제가 민주노총 출신이고 우리 연구원의 뭐 정책자문위원으로 있었어도 하지만 이게 생존권이고 제일 큰 밥그릇이고 일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 우리 민주노조 운동이 사업장 안에 임단협에 매몰되어 있어요. 이 큰 밥그릇을 찾기 위해서 우리 100만입니다. 민주노총이. 저쪽은 또 100만이에요. 200만입니다. 2천만 중에 10% 200만 조금 넘게 조직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했습니다. 8월 달에 통일선봉대가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소재와 이 실천 방법, 형태 이런 걸 개발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은 노동 존중을 하기 위해서는 경제 대개혁 하지 않으니까 한계에 봉착해요. 이 휴전선 이남만 이 반국적 사고를 하면은 조그마한 노동 존중 하나 실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노총의 전태일 사업법 중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실현하려면은 중소영세 사업장이 지불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하면 다 망해버립니다. 그럼 경제 대개혁 해야죠. 재벌 개혁하고 외자 규제하고 공기업부터 공기업화하고 기간산업부터 공기업화하고 이런 경제 대개혁을 해야 되는데 경제 대개혁도 함부로 못해요. 이건 문재인 정권만이 아닙니다. 여기 뭐 심상정, 권영길, 여기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이 대통령 돼도 경제 대개혁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구조 아닙니까? 그래서 평화번영 통일을 동시에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번영 통일, 평화협력은 경제 대개혁을 촉진하고 동시에 노동 존중을 하는 지름길이다. 이거를 우리 전조합원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임단협 하듯이 통일운동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세 좋을 때 자꾸 평양 가고 싶어 하지만 말고 북한 노동자들 창원에 오는 것만 환영하지 말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중적이고 일상적인 통일운동에 답이 있다. 촛불 시민의 결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성희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정세를 바라본 데 있어서 우리 남쪽의 운동 세력들의 어떤 자주적 어떤 그 태도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의 서초평화 통일운동에 대한 강한 열의와 열망들이 오히려 한반도 정세에 있어서의 좀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